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후배 여러분. 저는 IT공학과를 졸업한 13학번 폴라리스 9기 윤단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신한은행에 재직 중에 있어요. 신한은행에서 디지털 사업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제 전공을 IT 공학 전공이었었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 전공을 살려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IT 공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개발자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은행에 입사를 해서 1년 한 반 정도는 영업중 지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인천에 있는 지점에서 근무를 했고, 1년 반 뒤에 발령이 디지털 사업부로 났어요. 그래서 디지털 사업부가 대체 뭐 하는 곳인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신한은행이 우리 숙명여자대학교 그 거래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뭐 솔은 다 한 번씩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이나 뭐 인터넷 뱅킹 그리고 모바일 웹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비대면 채널들이 있잖아요. 이제 영업점 창구가 대면 채널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뭐 솔이나 인터넷 뱅킹 이런 것들이 비대면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대면 채널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뭔가를 뚝딱뚝딱 개발을 해서 구현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기획을 하거나 운영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개발자나 개발 부서에 요청을 드리면은 그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획이랑 운영 역할을 하고 있고, 디지털 사업부에도 이제 좀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개인 채널을 맡고 있고, 이제 우리 같은 개인 고객들 말고 기업 고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 고객들을 위한 채널을 담당하는 팀도 있고, 뭔가 제휴를 하는 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운영이나 기획을 하는 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은행에 입사하기 전에 원래는 IBM 코리아라고 하는 다른 직장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제가 개발자 역할을 했었는데, 그 개발자 역할을 했었을 때 우연히 우리은행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은행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은행업 자체에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뭐 핀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떠올랐을 때였거든요. 뱅크샐러드 처음 이제 나오고, 막 토스 이거 쓰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완전 옛날은 아니지만 그랬던 시기라, 좀 이런 것들을 내가 배워서 아예 좀 개발을 하던 기획을 하면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IBM을 그만두고 이제 은행이나 금융권으로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신한은행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신한은행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제 바로 부서에 투입이 된 거는 아니었고, 이제 영업점에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면서 은행 업 자체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배웠고, 은행이 좀 업무가 특이했고 좀 제도권 안에 있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 영업점에 있는 게 처음에는 조금 별로였는데, 이제 영업점에서도 또 근무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이제 그것 통해서 기획이나 운영을 하게 되니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딱 그 금융권에 조금 관심이 생겨서 이동을 한 케이스라, 좀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확고한 그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입학식 때 이제 나갔던 그게 가장,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엄청 좀 짧은 치마에, 그리고 이제 좀 되게 얇은 마이 같은 거를 입고 코트만 입고 이제 입학식을 이제 새벽부터 가서 서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바지 유니폼도 많이 입고 그 과즈? 팔자? 그런 걸 입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러지를 않았어가지고, 그때 엄청 추운데 다 같이 이렇게 일렬로 서서 기다리고, 이제 학생들이 오시면은 이렇게 조금 처음으로 대면을 하는 역할이다 보니 이렇게 좀 인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제일 고생을 했던 경험이어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고생은 하긴 했지만 숙대에 입학을 하는
친구들이 가장 먼저 봤던 게 우리였어서 그런 게 나중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코엑스에서 그 수시 정시 그 박람회 같은 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기억이 남아요. 이제 그때 학생들이 되게 많이 와서 이렇게 줄을 쭉 서 있는데, 그 줄 서 있을 때도 학생들이 심심하면 안 되고 좀 계속 긴장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냥 상담을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친구들 옆에 가서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좀 고민이 있으면 그 서서 그냥 제가 바로바로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거기서 줄 서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당시에 멀티미디어 과학과인 IT 공학과의 그 전과였거든요. 그거를 희망을 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우연히 이제 저 멀티미디어 과학과 가고 싶은데 뭐 여기 근처에 폴라리스 선배들이 있나요? 그래서 난데? 해가지고 이제 한 30분 정도 그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좀 설명을 해줬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진짜 다음 해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과대도 하고 과 한창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OT를 갔는데 그때 그 언니네 이렇게 되니까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그때 했던 친구가 입학을 했고 또 같은 과로 해서 이게 OT 때 이렇게 만나니까 좀 되게 신기했고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폴라리스 활동을 하다 보면 뭔가 내가 개인적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단 자체, 폴라리스라는 집단 자체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를 보면은 조금 내 성향이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폴라리스가 아무래도 이제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단순히 이제 발표뿐만이 아니라 뭐 학생들을 만날 때도 있고 학부모님들을 만날 때도 있고 뭐 선생님이나 뭐 관계자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을 하는 방법이 조금 더 쉽게 터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IT 공학과 전공인데 이제 IT 공학과 친구들은 이제 발표를 잘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다른 이제 뭐 경영학과나 이제 다른 전공 친구들은 워낙 발표 수업이 많고 이제 아무래도 수업 자체가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서 원래 못하는 사람도 뭐 한 번쯤은 발표 다 해보니까 제 친구들도 이제는 뭐 상관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저희 전공은 그렇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폴라리스에서 그렇게 발표나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우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도 그렇게 발표하거나 그러는 게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발표 수업이나 아니면 같이 팀플에서 이제 보고하는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좀 더 주도적으로 하게 되니 교수님들도 더 잘 알아봐 주시고 더 좋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그냥 학습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 꿀팁이 될지 모르겠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전공 관련 활동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거를 보고 그냥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다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봤던 게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생회도 했고, 학생회 하면서 과 회장이랑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을 도와서도 많이 했었고, 뭐 폴라리스도 했고, 제가 해외 봉사를 한 7, 8개월 정도를 다녀왔어요. 이제 태국으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었고, 그리고 인턴도 해봤고, 그냥 뭐 되게 별거 아닌 뭐 연합 동아리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좀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봤던 게, 사실 제 전공이랑은 다 하나같이 관련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되게 거기서 얻었던 게 많았고 거기서 경험했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자기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쓴다든지 면접을 볼 때 되게 크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는 것도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좀 고민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내가 전공에 맞는 활동만 해야지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될까?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IT 공학 전공이다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이 그런 쪽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뭐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개발 동아리에 들어서 무언가를 한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저는 개발 관련 교회 활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했던 이유가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맨날 컴퓨터 붙잡고 실습실에 앉아있는데 내가 이거를 왜 밖에 나가서까지 굳이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제 한편으로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뭐 학생이나 폴라리스나 이제 뭐 해외 봉사 그리고 이제 뭐 연합 동아리도 다 이제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전공 외적인 거를 많이 더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제 전공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해주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취업 꿀팁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전공 외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거 그게 제 취업 꿀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융권 취업 약간 수기 팁을 전달을 해드릴게요. 금융권의 조금 특징은 그 산업군을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은행이면 은행, 뭐 증권사면 증권사, 보험업계면 보험업계마다 각각의 특징이 조금 명확한 편이에요. 그래서 서류를 쓰거나 면접을 가기 전에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가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이런 데들의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조업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금융권, 금융업계가 조금 더 특성이 뛰어나서 아무래도 그런 내용을 알고 면접을 보는 거랑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는 거는 아닌 사람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면접을 갔을 때 관련 내용을 많이 물어보기도 해서 우선 희망을 하는 친구들이랑 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 회사의 업종을 가장 많이 살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학생 후배님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 조급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저도 거치면서 같은 생각이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를 겪고 지금 와서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때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을 했지? 왜 21살, 2살밖에 안 됐는데 그때부터 취업 걱정을 했지?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절대 조급해하지 않고 그냥 놀아볼 수 있는 거 다 놀아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졸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시 생각을 해도 그때만큼 좋을 때가 없고 그때만큼 다 해도 용납이 될 수 있는 게 없었던 시기인 것 같아서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정말 고민해보고 그게 계속 하고 싶으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